총선 특집 첫 주자인데 일명 신당 특집, 네. 일명 겉절이 특집이라고. 제가 지은 특집명은 아니고. 의미가 뭐예요, 겉절이가? 겉절이. 쩌리들이라고? 아, 이거 대놓고 그냥 쩌리라고 그래요, 또. 왜 또 그걸 포장해서 뭐 겉절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아무튼 뭐 저는 뭐 오랜만에 와서 너무 좋고요. 이제 네. 지난번에 이제 당대표 후보로 나왔다가 이번에는 뭐 또 창준 위원장으로 나왔는데 그때는 당을 한번 바꿔보겠다라고 하는 팩이었다면은 이번에는 조금 더 크게 대한민국 정치를 한 번 더 바꿔보겠다. 사실 박원석 의원님 저희 굉장히 또 대화를 해야 되는 중요한 카운터 파트인데 좋은 기회 주셔가지고 대기실에서부터 이제 좋은 대화 나누고 있고. 근데 약간 이제 게스트라는 게 조금 어색하신 게 박원석 의원님 거의 무슨 점 하나만 찍고 다시 돌아오신 수준 아닙니까? 그래서 뭐 판도라에서는 좀 약간 홈그라운드 어드밴티지를 가져가시는 거 아닌가? 뭐 애써 비유하자면 국민의힘의 이철규 의원 같은? 아 맞죠, 정확하죠. 아니 제가 그 말 듣고요. 점 하나 찍고 돌아오신다면은 점을 창당 찍고 실패해서 돌아오신다, 프로그램 돌아오신다 이런 뜻인가요? 그렇게까지 얘기는 아니고 너무 바로 또 이렇게. 오늘 터프할 것 같다, 아무래도. 분위기가. 네 분과 함께 본격적으로 이 총선 특집 판도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판도라 상자는요, 제가 열어보려고 합니다. 이 두 분의 게스트가 지금 제3지대 빅텐트 논의의 핵심 인물이잖아요. 근데 두 분의 판도라를 받아봤더니 주제가 비슷하더라고요. 신당 특집 판도라, 이 제3지대 빅텐트 아름다운 땡땡 해야 성공한다. 입니다. 땡땡에 들어갈 두 글자를 칠판에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글자인데. 녹화 시간이 계속 길어지잖아요. 출제를 본인이 다시 하는 게 어딨어요, 이게. 문제를 바꿔. 그러니까요. 일단은 부위원장님부터 네. 답변을 들어볼까요? 이거 칠판을 들어야 되나요? 들어주시면 됩니다. 어느 쪽을 향해서 예, 그렇게 들어주시면 일단 빅텐트란 전제가 이루어지려면은 내려놔야 됩니다. 세상에서 살아보니까 내려놓으면은 생기고 나눠주면 커집니다. 결국은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예, 내 공천 지분, 비례대표, 지역구, 특히 지역구에서도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구를 누가 많이 먹을 것인가. 뭐 자리가 어디 지역구는 누가 간이 싸우고 그런 모습 옛날 많이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역시 그 나물에 그 밥에 그 나물이구나 이야기 나올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정치고 인생사고 양보하면은 커집니다. 네. 아름다운 양보해야지 빅텐트 그러니까? 성공한다. 그렇죠. 수석님 답변 네.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그냥 아름다운이 전제돼 있으니까 예. 굉장히 성공하기 이제 어려운 환경이다라는 것을 생각한 저로서는 앞에 요 전제가 성공을 전제로 물어보는 거라서 조금 바꿔봤습니다, 오히려. 양당 체제를 좀 바꾼다. 제3의 선택지를 유권자들에게 드려야 한다. 이것도 있지만 더 본질적으로는 이준석 신당, 개혁신당의 경우에는 한국 정치를 바꾸겠다. 거기다가 수권 정당으로서 면모를 갖추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다음에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도 대한민국이 위태롭다. 이걸 그냥 보고만 있을 수가 없다. 그리고 또 민주당의 상황,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 이런 것을 부차적으로 오히려 얘기를 한 거거든요. 큰 차원은 이렇게 신당이 한국 정치를 바꾸겠다. 대한민국 이거 이대로 볼 수 없다. 뭐 이런 차원에서 지금 접근을 했기 때문에 총선 자체의 어떤 성적표 이런 것에만 연연을 해서 몰입을 하다 보면 오히려 큰 걸 놓칠 수가 있다. 그래서 천명한 대로 생각한 대로 그것이 진심이고 의지이면 그런 차원에서 좀 멀리 봐야 성공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빅핵관 분들, 두 빅핵관이네. 분의 빅핵관, 빅텐트 핵심 관계자 두 분의 답변도 들어봐야겠죠. 일단 천하람 위원장의 답부터 네. 확인해 볼까요?
제3지대 빅텐트 아름다운 성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신당에 표를 주겠다고 하시는 분들은요, 저희한테 표를 맡겨놓은 게 아니에요. 이분들은 말 그대로 중도 무당파 스윙 보터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하신 분들입니다. 안주하겠다, 있는 거 갈라먹겠다 하는 순간 이분들부터 바로 등 돌려요. 그래서 저희가 억지로라도 정책 발표하고 비전 얘기하고 하려는 거고, 각자 신당을 하려는 모든 주체들이 성장하면서 대화를 해나갔으면 좋겠다. 있는 거 지키려고 하면 망한다. 그 생각입니다. 네. 일단은 텐트가 커져야 된다. 각자의 텐트가. 이왕이면 텐트 말고요. 텐트는 한 번 쳤다가 이제 버릴 수도 있는 거니까. 예. 이왕이면 처음부터 롯데타워 짓겠다는 각오로 시작을 해야죠. 123석 하겠다는 얘기인가? 롯데타워. 이게 상식이기 때문에. 자재가 부족할 것 같은데. 저는 아름다운 충돌을 해야 성공한다. 지금 신당을 하겠다고 나서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달라요. 이념도 다르고 철학도 다르고 정책도 다르고 예. 심지어 뭐 그 정치 기반도 다르고 네트워크도 다르고 세대도 다릅니다.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 차이를 갖다가 애써 숨기려거나 없는 척하면 안 된다. 오히려 그 차이가 있는 걸 드러내고 공개적이고 투명하고 대신에 논리적이고 좀 합당한 방식으로 그 이견을 해소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양당 정치에 없는 게 그런 겁니다. 이게 토론, 설득, 합의, 관용 이런 게 없어요. 예. 대신에 우격다짐, 힘자랑 이런 것만 지금 양당 정치에 있거든요. 거기에 유권자들이 신물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시작 단계에서부터 다른 점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름다운 충돌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재미난 일들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정의당 박원석 전 의원 말고 박원석 전 의원부터 지금 다양한 신당 그룹이 있잖아요. 너무 힘들어요. 당 이름이 너무 많아. 이낙연 신당, 이준석 신당, 이른바 새로운 미래, 가칭이지만 개혁신당, 원칙과 상식, 새로운 선택, 한국의 희망. 그중에서 일단 손을 잡은 건 원칙과 상식 의원들이었어요. 미래를 준비할 능력을 갖춘 인물, 기득권 정치를 타파할 수 있는 신념을 갖춘 인물, 신뢰받는 정치를 할 수 있는 도덕성을 갖춘 인물들과 함께 민생과 미래를 바꾸는 정치다운 정치를 해보겠습니다. 반드시 제대로 된 정치를 만들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왜 미래대연합이었습니까? 사실 지금 신당을 하겠다고 나서신 모든 분들 중에 3지대 정당을 가장 오래 한 게 접니다. 근데 지금 보면 누구누구의 신당, 아무개의 신당 이렇게 이제 통칭 부르잖아요. 그 아무개의 깃발이 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래야 동력이 생깁니다. 네. 그 지지자들도 따라오고. 그러나 아무개의 신당으로 3지대의 정당이 완성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 원칙과 상식에 속해 있는 세 분 의원들은 스토리가 있습니다. 어쨌든 대한민국의 제1당 내부에서 당의 어쨌든 리더십이나 운영 방식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다가 이분들이 공천 탈락이 두려워가지고 나왔다기보다는 이런 정치로는 안 되겠다. 다른 정치를 해보겠다. 민주당은 미동도 없습니다. 대한민국 정치는 실패했습니다. 미래로 가는 개혁 대연합을 제안합니다. 우리는 오늘 민주당을 떠나 더 큰 민심의 바다에 몸을 던집니다. 현역 의원이 당을 떠나서 나온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조금만 노력하면 공천이 거의 보장되다시피 한 그런 자리를 던지고 나온다는 게 물어봤습니다. 뭘 하려고 하시냐. 이분들은 누구누구의 그 자신들의 신당을 할 계획은 없더라고요. 그보다는 대한민국 정치가 이렇게 양당으로 갈라져서 거의 패싸움 하듯이 하는 이런 정치 말고 좀 뭔가 민생과 미래를 중심에 놓는 이런 정치로 가고 싶다. 그런 걸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내가 했던 문제, 내가 그동안에 해왔던 고민이나 문제의식과 같기 때문에 함께 그걸 갖다 의기투합해서 해보자. 작년 여름부터 사실은 의견 교환이 있었고요. 이렇게 이제 창준이를 만들어서 일종의 이제 뭐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결의를 한 거는 연말 연초에 결정을 했습니다. 주말마다 가시던 그 모임? 그 무슨 모임 말씀이세요? 뭐 제 일정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아니 가끔 회식 안 가시고 어디 모임 가시더라고요. 아마 그 모임 맞을 겁니다. 왜 이러시죠? 아니 근데 일각에서는 개혁신당 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천하람 위원장도 스토리 있고 천하람 위원장도 미래를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좀 결이 안 맞았습니까? 아니 아직? 결이 안 맞는 거 없고요.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땡겼었어요. 아니 저는 뭐 개혁신당을 갔어도 저는 뭐 충분히 이 화학적으로 잘 결합할 수 있고 함께 또 이제 이 빅텐트 정당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오히려 제가 누가 될까 봐. 여기는 훨씬 더 이제 젊고 다이내믹하고 네. 참신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저희 액면가는 거의 그런 비슷해요, 누를 의원님. 끼치지 않기 위해서 나중에 만나자 나중에. 수석님. 그런데 지금 네. 전 이제 아까 제 3지대 박원석 의원님께서 이제 3지대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 3지대는 그거 아닙니까? 윤석열도 싫고 이재명도 싫다. 약간 저는 비토 정치의 한 모습을 보여준 게 아닌가 해서 좀 안타까워요. 자, 윤석열 싫은 사람 다 모여라. 이재명 싫은 사람 다 모여라. 그래서 모이는 거. 예. 회색 정당, 제 3지대. 이 정당 가지고 안 된다는 이런 것이죠. 결국 이제 아주 원론적 이야기하면은 정당이란 건 같은 신념과 같은 정치적 철학과 정책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그들이 공직선거에 내보내서 당선돼서 권력을 잡아서 국가를 운영한다는 게 정당의 기본 목적입니다. 그런데 미래란 이야기를 했는데 미래가 어떤 미래인지 잘 모르겠어요. 미래가. 아니, 수석님, 어떻게 박원석 전 의원의 행보 예상하셨어요? 저는 좀 민주당 오라고 지나가는 말로 이렇게 몇 번 했는데 아예 눈을 안 마주치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죠. 귀가 안 좋아요. 눈은 좋으신데. 일단 오늘 정의당 탈당 발표하셨잖아요. 네. 구 판도라 토크메이트 김용남 전 의원이 탈당 발표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네. 윤심이 당심이 되어버리는 정당에서는 민심이 설 공간은 없습니다. 국민도 속고 저도 속았습니다. 그리고 당원 여러분께 감사와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남 의원은 저하고 초중고를 같은 지역에서 다닌 친구입니다. 말도 편하게 하는 사이고. 근데 제가 그 기자회견하는 걸 보고 전화를 했어요. 넌 왜 다 큰 놈이 우냐? 그랬더니 안 울었다. 울컥했다. 변명을 하는데 천하람 위원장 얘기를 들어보니까 울었대요. 바로 옆에서 다 봤어요. 우시드만 뭘 또. 아니 그 심정은 전 충분히 이해해요. 네. 왜냐하면 김용남 의원도 오래 했잖아요. 그럼요. 국민의힘을 선거를 그 친구가 5번인가를 떨어졌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경력은 0.5선이래요. 얼마나 그 자기의 많은 것을 그 당에서 갈아 넣으면서 정치를 했겠습니까? 제가 술 한잔 사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해는 갑니다. 김용남 의원 보수 정당에서 참 열심히 했었거든요. 뭐 저도 좋아하는 후배인데 더불어민주당은 더 불어터진 떡국을 먹기 전에 연내 입법에 협력해 줄 것을 호소합니다. 당을 나간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울컥했을 거고. 물론 이제 본인이 울었는지 울컥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언론은 뭐 울었다고 쓰죠. 예.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제가 2016년도에 그 당시 이제 새누리당의 선거 대변인 했어요. 선거 대변을 했는데 졌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딱 6시에 띠띠띠 나오니까 졌습니다. 그러니까는 주요 당직자들이 다 사라지더라고요. 당 대표님은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시고 당에 아무도 저보다 상급자인 당직자가 없어요. 제 대변인. 그럼 마지막에 이제 11시쯤에 기자분들이 저한테 아니 빨리 패배를 인정하는 성명을 뭐 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썼습니다. 우리는 국민을 몰랐습니다. 써서. 그리고 이제 그걸 읽는데 아니 눈앞에서 벌레가 아는 거래요. 벌레를 치우려고 이렇게 하니까 좀 눈물이 났습니다. 그때 다음날 신문에 울고 있는 안용환 대변인 그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그렇게 보이는데 사실 그 김용남 의원도 그 찹찹함 때문에 울었는지 울컥했는지 모르겠으나 그 마음 심정은 충분히 이해갑니다. 김용남 의원 술 사준다는 거 설득하려고 만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뭐 제가 뭐 천하람 위원장도 술 사줄 수 있고요. 이준석 전 대표도 사줄 수 있고 다 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네. 천하람 위원장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창준 위원장 생활과 이 국민의힘 순천 당협위원장 시절을 좀 비교해 보면 이건 좀 좋고 이건 좀 나쁘다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뭐 국민의힘에 있을 때도 뭐 아주 양지에 있거나 제가 뭐 당에서 뭐 아주 따뜻한 생활을 했던 건 아니기 때문에 아주 험지에 계셨죠. 뭐 저는 뭐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냥 장단점을 떠나서 제가 요새 느끼는 거는 지금이 훨씬 힘듭니다. 창당 작업이라는 게 간단하지 않고 결정해야 될 것들, 추진해야 될 것들이 정말 뭐 산더미처럼 있고
그 와중에 또 시간 쪼개서 출마하시려는 분들 아니면 현역 의원 중에 관심 있는 분들 만나야 되니까 정말 신경 쓸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런 거를 하면서 좀 되게 좋은 거는요. 확실하게 스트레스는 받지만 성장하는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 같다. 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개혁신당 당원 수가 벌써 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네. 이게 어느 정도 수치인가 비교를 해봤더니 어쨌든 정당의 역사가 있는 정의당의 당원 수와 거의 비슷한 수치더라고요. 박원석 의원이 앉혀놓고 그 얘기 하는 겁니까? 지금? 예. 아니 탈당하셨죠 하지만 좀 너무하신 거 이게 아닙니까? 지금? 어떤 예. 수치인지 요즘 좀 보면 우리 설명해 유호정 주시기 위해서. 앵커가 갈수록 이 날카로워지고 심지어 잔인해져요. 제가 정의당을 뽑자면 개업발이라는 게 있습니다. 식당 개업을 하면요 손님들 막 몰려와요. 아, 개업발이다. 네, 개업발. 그런데 이제 며칠 지나면 손님들이 이제 맛을 보고 아, 이 식당 괜찮다, 뭐 비싸다 하면 안 오는 거죠. 일단은 개업발입니다. 네. 개업발이다에 저는 뭐 일정 부분 공감합니다. 이번 주에 창당대회가 잡혀 있죠. 네. 그러면 창당대회 전에 현역 의원들의 참여까지 좀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그것까지는 네, 아니고. 왜냐하면은 저희 창당대회가 1월 20일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사실은 등장을 그 전에 하시고 싶으시면은 차라리 더 빨리 해서 스포트라이트 받아갔을 겁니다. 아, 지금은 시기가 아니다. 네, 그래서 개혁신당의 지지율 추이라든지 뭐 소속 정당의 공천 프로세스라든지 좀 더 지켜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분이랑은 꼭 좀 하고 싶다. 공개 러브콜을 한 분께만 보낼 수 있다면 제가 지난번에 공개 로브콜 몇 분 보냈는데 또 약간 의원님께요? 아니요. 우리 김웅 의원하고 오영환 의원하고 막 보내고 그랬는데 또 대상이 안 지시는 것. 그분들이 또 되게 또 곤란해지시더라고요. 그래서 물밑 접촉을 미리 해놓고 그거는 후에 하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예. 네. 지금 개혁신당이 신당 세력 중에는 좀 절차가 이 속도가 가장 빠른 상황인 것 같은데 행보 어떻게 보십니까? 처음 있는 일이에요. 한국 정당사에서 아무런 조직 기반이나 지역 기반이나 이런 것을 특정해 놓지 않은 상태에서 당을 만들었는데 5만 명이 며칠 만에 모인다. 이슈 메이커, 판 메이커, 빅마우스 이런 게 좀 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는 또. 그래서 조금 다르고요. 현실적으로는 또 윤 대통령이라는 현재 대한민국 국정운영 컨트롤 타워의 최정점에 있는 대통령이라는 대상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이런 점이 저는 이번 총선만을 보지 않고 조금 멀리 보고 하면은 상당히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중장기적인 이제 정치적인 하나의 뭐라 그럴까요? 활로, 경로 이런 것들이 열릴 가능성들이 저는 꽤 있다고 봅니다. 중장기적 멀리 본다 그러면 이번 총선 말고 막 350년 뒤로 보고 있는 거 아니시죠? 예. 뭐 그때는 제가 없기 때문에 위원장님의 평가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의 표를 가져갈 수도 있는 세력이거든요. 네. 신생 정당이 성공하려면은 대선 주자급의 간판 스타가 있어야 된다. 또 한국의 현실에서는 지역적 기반이 뚜렷해야 된다. 최근에 양당 체제 하에서 제3신당으로 성공한 정당은 안철수 신당밖에 없습니다. 뚜렷한 대선 주자급 인사 그리고 호남이라는 지역 기반이 있었기 때문에 성공했었죠. 그래서 원내 교섭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신당이 과연 이런 한국적 현실 속에서 이런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하나 하고요. 1+1이 2가 되는 게 자연과학이지만은 인문과학, 사회과학, 특히 정치과학에서는 1+1은 2가 아닙니다. 1+1이 0.5가 될 수도 있는 거고 1+1이 10이 될 수도 있는 게 정치 현실입니다. 예. 지금 이제 뭐 양 신당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죠. 야 합치면은 빅텐트를 치면은 뭐 거대 정당에 육박하는 지지율이 나올 것이다. 그렇지 않아요. 정치라는 게 물론 항상 제가 마지막 기분 좋게 하기 나름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쉽지는 않다. 예. 한국적 현실에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장해찬 최고위원이 이런 얘기 했더라고요. 이낙연 전 대표에게 이런 말씀 드리고 싶다. 이준석 맛 좀 한번 봐보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던데 이준석 전 대표의 맛을 봐보신 분이 저는 뭐 일단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저는 일단 먼저 우리 장해찬 전 최고위원께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윤석열 대통령을 얼굴로 치르는 총선 맛 한번 먼저 봐봐라.